자, 이번에는 변이에서 변이를 나타내는 3편의 3장 가상 1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가상 1. 1인데 상상하는 일입니다. 네, 상상하는 일이에요. 1이 뭔데? 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 가상 1의 원리가 뭔지, 가상 1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에너지를 구한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주 쉽게 푸는 기술사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에너지를 모르면은 나는 이제 기사시험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야. 인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진보를 해야 되는데 진화를 하고 에너지를 포기해 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 1의 원리 1절, 2절, 3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가상 1이란 게 뭐냐라고 했습니다. 1이란 것이. 일단은 1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1, 1입니다. 자, 어떤 쓰레기통이 여기 있어요. 쓰레기통. 근데 이 친구가 아직 지금 TV를 보고 있어요. 누워 있어. 누워서 옆에서 TV를 턱에 개고 누워 있어요. 쓰레기통이 앞에 있어요. 여기 TV가 있어요. 이게 평면도입니다. TV를 보고 있어요. 네. 옆에 지나가던 엄마가 얘기했어요. 야, 쓰레기통이 요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쓰레기통 치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쓰레기통이 있어야 될 자리는 TV 옆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얘가 귀찮은 거예요. 옆에 누워 있다가 한 발로 이렇게 괴고 있다가 그래서 발로 뻥 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해되죠? 상상만으로 그리는데 여러분들 거의 뭐 제가 피카소의 수준인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해하는 또 천재들인 것 같고 대단합니다. 턱 쳐가지고 발로 땅 때렸더니 발로 때렸는데 힘을 피만큼 줬어요. 피만큼 줘서 원래 가야 될 방향은 힘을 딱 조준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와야 되는데 예, 얘가 삑사리가 나가지고 삑사리가 나서 힘을 때렸는데 얘가 어디를 가느냐면 이쪽으로 갔어요. 쓰레기통이. 예, 원래 희망하던 위치로 안 갔어요. 엄마가 와서 좀 이따 와서 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야, 내가 시켰던 일을 했냐? 라고 했더니 나 했거든요? 한데 엄마는 너 일 하나도 안 했다고 때렸어요. 왜냐하면은 일이란 것은 일이란 것은 일의 정의는 영어로는 work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약자로는 W를 쓰고 일이란 것은 힘을 가해 가지고 힘을 줘서 어떤 변이가 발생해야 되는데 변이를 발생하는 것을 일이라 하는데 이 변이가 뭐냐 하면은 힘의 방향으로 간 변이만을 뜻하는 겁니다. 이 변이를 뜻하는 겁니다. 델타. 여기는 소문자를 썼죠. 대문자 D자, 소문자 D자를 그리스 문자로서는 델타라고 쓰고요. 여기서는 비슷한 모양으로 델타 이렇게 새깁니다. 모양새가 비슷하죠. 네. 그래서 변수를 쓸 때는 그리스 문자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만을 한 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힘을 이렇게 때렸는데 힘의 수직되는 방향으로 얘가 움직였잖아요. 쓰레기통이. 얘가 한 일의 양은 빵이란 얘기예요. 엄마가 보기에는. 그죠? 실제적으로. 예. 일 하나도 안 했다. 근데 얘는 일 했다고 우기는 거야. 근데 판단 내리는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는 보기에는 내가 분명히 이쪽 방향으로 때렸는데 얘가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전혀 일을 하는 일이 빵입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쓰레기통을 때렸는데 현실상으로 쓰레기통이 삑사리가 나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럼 이 친구가 한 일의 양은 같은 힘을 줬는데 변이가 요만큼만 발생한 거예요. 그 힘의 방향으로. 그죠? 그러면 힘의 방향으로 발생한 변이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발생한 변이 인정 안 합니다. 예. 일의 양은 힘과 힘의 방향으로 발생한 변이를 곱해준 것을 일이라고 부른다. 예. 이해됐죠? 첫 번째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1이란 것은 W 곱하기 자, 요게 이해하는 거죠. 1이란 것은 work이란 것은 파워 곱하기 displacement 변위인데요. 변형 변위인데 displacement에 지난번에 했잖아요. D자가 델타다. 델타인데 이 델타란 것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만 얘기한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코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코사인. 요게 코사인, AB 곱하기 코사인. 자, 삼각함수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삼각함수라고 그러는데요. 공학용 계산기에서는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계산기가 아닌 것은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입니다. 세타 값을 어떻게 넣느냐? 각도로 넣느냐? 아니면 라디안으로 넣느냐? 라디안이란 것은 뭐냐? 우리가 각도로 하는 것은 90도, 180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에 넣는 것은 단위가 없는 값으로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원의 반경이 1인 원을 그렸어요. 그래서 요만큼 돌아가면 우리는 90도라 부르는데 90도 여기서부터 요만큼 돌아가면 90도라 부르는데 반경이 1인 원인 경우에 요 길이가 있잖아요. 요 길이를 가지고 라디안이라 부릅니다. 라디안. 왜냐하면 90도라고 하면 도라는 단위를 써야 되잖아요. 단위를 여기 써야 돼. 근데 단위 90도라는 단위는 사람이 쓰는 단위고 도라는 단위는 그러면은 계산할 때는 단위가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라디안이란 것은 사실은 단위가 아니에요. 네, 그냥 비율을 쓰는데 1분의 반경분의 요 길이를 1분의 분모의 1을 갖다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간 길이 그죠? 그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4 곱하기 3. 노 2분의 파이라고 부르는데요. 파이가 3.142로 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1.5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원을 그렸을 때 그래서 1분의 이렇게 한 걸. 그럼 요거 단위가 없단 말이야. 비율이니까 단위가 없단 말이냐? 그러니까 각도랑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가 임의로 라디안이란 말을 쓰자. 자,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코사인하고 사인 탄젠트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 코사인이란 것은 C자다.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다. 직각에서. 오케이. 사인이란 것은 S자다. S자는 이렇게 쓴다. S자. 필기체로. 그래서 S자는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다. 사인이다. 탄젠트란 것은 T자다. T자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쓴다. 이것분의 이거다.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형 알아두고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1이란 것은 세로축을 P로 놓고 가로축을 델타로 나갔을 때 P하고 델타가 1이 단시간 내에 순식간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두고 뭐 오늘 1시간 일했어. 오늘 2시간 일했어. 라고 했을 때 2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변이가 눈 깜짝할 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힘을 점점 크게 주면서 변이가 점점 증가하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후쿠의 법칙, 탄성. 힘을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변이는 크게 발생하고 힘을 작게 주면 작게 줄수록 변이는 적게 발생한다. 그러면 힘을 천천히 해가지고 단순보에서 힘을 천천히 줘가지고 점점 늘려갔어요. 델타 값을. P하고 델타 값을. 그죠? 인생은 원래 그렇잖아. 여러분들 저울 위에 올라갈 때 저울이 어떻게 올라가죠? 여러분 몸무게가 만약에 50kg다. 그러면은 저울의 눈금은 0에서부터 50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 올라가죠? 사람 몸무게를 살살 실으니까. 0에서부터 50kg까지 실으니까 저울에 내려가는 것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갔을 때 그래프를 나타내면 요건 탄성 곡선이고요. 후쿠에 요 밑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어떤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입니다. 왜냐하면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지지 않으니까.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지는 힘을 천천히 주면 줄수록 얘가 천천히 증가하죠.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요. P하고 델타, 하중하고 변이 그래프의 면적, 아래에 있는 면적을 뭐라고 그랬죠? 썸이라고 그랬죠. 왜 썸?
이렇게 칼로 촘촘촘 물을 쏠듯이 해가지고 이 낱개들을 다 더한 것을 S라고 부르고 썸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적분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면적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얘는 원래 옛날부터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요. 예. 얘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P야. 가만히 서 있었던 상태야. 그런데 Q라는 친구가 와서 하중을 그래서 얘가 천천히 가해주기 시작했어. 그러면 얘가 천천히 늘어나겠지? 이렇게 이만큼 델타만큼 델타 2라고 합시다. 그래서 Q를 천천히 가해주면은 델타 2도 천천히 늘어나겠지. Q를 가해주는 만큼. 이해됐죠? 예. 그러면 Q가 한 1의 양은 요것의 면적이에요. 맨 최종까지 델타 2가 멈출 때까지. 왜냐면 Q를 천천히 올린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얘는 가만히 원래부터 있었는데 Q가 가해주게 되는데 얘는 변이가 여기에 생기는 거야. 델타 1이라는 게. 그래서 P가 한 1의 양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Q가 한 1의 양은 이렇게 Q가 크게 가해주면 가해줄수록 델타 2가 크게 되는 거죠. 그죠? Q가 빵이면은 델타 2가 빵이지. 그지? 근데 P는 원래 있었어. 근데 이 P가 한 1의 양을 구하라라고 했더니 얘는 불로소득이야. 얘는 원래부터 P라는 하중이 있었어. 근데 델타 1이 점점점 더 증가하는 거야. 이놈 때문에. 얘는 천천히 올라가지도 않았어. 그냥 타고 있었던 거야. 공짜로. 무임승차. 예. 그러면 P가 한 1의 양은 뭐예요? 공짜로 한 1의 양이죠. 이만큼이죠. 이해됐나요? 예. 근데 대부분 우리가 역학적으로 보는 것들은 바깥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변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력이 한 1의 양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은 뭐냐면은 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불로소득은 P 곱하기 델타 1인데 직사각형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삼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의 반이라고 2분의 1 Q 곱하기 델타 2라고. 왜냐면 자기가 가해줬을 때 자기로 인해서 발생한 변이. 예,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예,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자, 여기서 사람 얼굴이 있어.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쳤어. 펀치를 날렸어. 피라는 펀치를 날렸어. 근데 얘가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찌그러지면서 아파하겠지? 예, 아파하는 거예요. 예, 아파하고 찌그러지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한 1의 양은 P 곱하기 여기서 델타만큼 변이가 생겼죠? 델타만큼 변이가 생겼는데 힘을 가해주면서 슬로우 모션을 보는 거야. 아주 슬로우 모션. 부부부부 하니까 P가 가해지면서 델타가 증가하지. 쭈쭈쭈쭈쭈쭈 증가하잖아요. 그것을 슬로우 모션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P하고 델타 같이 P가 쭈쭈쭈 증가하면서 델타도 같이 쭈쭈쭈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하중을 중방향으로 변이가 발생하고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그 한 1의 양은 2분의 1 P 곱하기 델타다. 왜냐하면 요 사각형의 반이니까. 이해됐죠?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원래 1이란 것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봐볼까요? 문제에서 보면은 기사 문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기사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처음에 문제를 읽어요. 가상일의 원리 이렇게 쓰지 않고 답은 1번. 네, 1번입니다. 자, 처음에 P1이 작용하고 P1에 의해서 델타 1만큼 변이가 발생했어요. 네.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P1까지 들어가는데 하중이 0에서부터 P1까지 올라가는 거지. 저울에 타듯이 살살 타는 거잖아. 그치? 근데 델타 1까지
P하고 델타를 했을 때 P1까지 올라가고 얘가 변이가 0에서부터 델타 1까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요 0에 부딪힌 거 보이죠? 여러분들? 엄청 잘 그린 거예요. 손이 떨려가지고. 예. 그래서 P1이 처음에 한 일의 양은 첫 번째 단계에서 한 일의 양은 요 면적이에요. 2분의 1 요거죠. 예. 그런데 P1이 처음에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P1이 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P2가 두 번째 단계로 가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럼 P2가 한 일의 양은 P2에 의해서 요만큼 변이가 발생했겠죠. 이걸 델타 3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P2가 한 일의 양은 이게 델타 3만큼 천천히 증가하겠죠. 요거겠지. 2분의 1.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P1이 한 1의 양을 구하라 그랬어. P1. P1은 2분의 1 P1.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로소득이 있네. 델타 2만큼. 여기서 요만큼 거리가 델타 2만큼의 공짜로 증가를 해버렸네. 원래 타고 있는 상태에서. 얘는 하중이 원래 P1이었어요. 근데 델타 2만큼 변이가 생겼잖아. 그지? 공짜로. 뭐 때문에? P2 때문에. 그래서 P1 곱하기 델타 2가 요거의 직사각형의 면적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요게 요놈의 면적이죠. 삼각형. 그죠? 그래서 P1이 한 1의 양은 자기가 한 1의 양은 2분의 1이고 자기 때문에 불로소득 P2 때문에 자기가 공짜로 한 1의 양은 요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또 1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 요까지 합시다. 외력이 한 1의 양은 P를 곱하면은 델타라는 변이가 생기고 왜냐면 직선 하중이니까 모멘트를 가해주게 되면은 회전 방향으로 변이가 생긴지 그 모멘트에 의해서 그죠? 근데 모멘트 곱하기 델타는 1이 아니에요. 왜? 하중의 방향으로 가는 변이가 발생해야 되니까 그죠? P를 가해줬는데 세타가 발생했어. 이건 1이 아니야. 두 개 곱하면은. 왜? P를 가해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세타는 회전하는 거잖아.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이동을 안 하고 이동하는 하중을 줬으면은 이동하는 변이를 곱해줘야 되는 거고 1이란 것은 회전하게 만들었으면 회전량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게 1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얘가 발로 쓰레기통을 빵 걷어찼는데 쓰레기통이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어. 세타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1의 양은 빵이란 얘기예요. 그죠? 왜? 세타니까. P하고 델타가 궁합이고 M하고 세타가 궁합입니다. 자연이란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인과의 법칙이라 그러는데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인데 인과율인데요. 원인과 결과인데 자기가 하중을 가해주게 되면은 그 하중을 가한 방향으로 변형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원인이라는 것은 하중이고요. 결과란 것은 변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 발생하는 게 그게 인과의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법률. 인과법이라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cause 원인은 항상 causality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인과율이라 부릅니다. 원인과 결과 cause and result입니다. 원인을 주고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중이 점차로 증가할 때는 항상 2분의 1을 곱해준다. 대부분 자연의 법칙에서는 2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예, 곱해준다라고 무조건 외워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로소득이 없어요. 대부분 설계하는 데에서는 2분의 1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특이한 것이 여러분들
특이한 것이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특이한 것이 단순보 위에 P를 가했어요. P를 천천히 올리겠죠. 항상. 올리면은 델타만큼 변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한 1의 양은 2분의 1 P 곱하기 델타라고 했습니다. 이걸 외부에서 한 1의 양입니다. 외력이 한 1의 양. 그래서 외력 EXT, external이란 뜻입니다. 외력이 한 1의 양입니다. 근데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변형이 발생했고 이 변형은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구조물 찌그러진 것은 구조물 내부에 얘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스트레스를 면적으로 곱해주게 되면은 내력이 되는데 이거는 외력이고요. 잘라보면 그 내력이 세 가지 내력이 숨어 있더라. 충력과 전단력과 모멘트라는 세 가지 내력이 요 안에 숨어 있더라.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 숨어 있는 힘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찌그러짐이 발생한다. 얼굴을 막 찡그리는 거예요. 예. 왜? 이거는 내력과 외력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고 P하고 요 내력은 평형을 이루고 있고 이 내력, 모멘트에 의해서 회전이 발생하고 충력에 의해서 늘어남이 발생하고 전단력에 의해서 이게 전단 변형률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요거는 외력이 한 1의 양이고 그러면 내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게 발생하고 이런 게 발생하고 전단 변형이 발생하고 축 변형이 발생하고 부재가 회전 변형이 발생한다는데 그러면 이놈들이 한 1의 양은 뭡니까? 외력이 한 1의 양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러면 외력이 한 1의 양은 외력은 내력을 발생시키고 외력과 내력은 평형이고 외력이 한 1의 양은 겉보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내력이 한 1의 양은 인터널이라고 합니다. 내력이 한 1의 양은 모멘트가 한 1의 양은 2분의 1 m 곱하기 요거는 내력이에요. 세타가 되는 거고 예, 더하기 만약에 충력도 발생한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충력 곱하기 충력에 의한 변이 뭐 델타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다음 전단력이 한 변이 2분의 1 V 곱하기 뭐 갯마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말아요. 전단에 의한 변형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외력의 한 1의 양이 크면 클수록 내력이 한 1의 양도 크더라.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것이 바깥에서 한 1이 내부 에너지, 변형 에너지로 변형되고 내부 변형 에너지를 내부 1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것하고 요거는 같더라. 조금 어렵긴 한데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외적 가상일과 외력이 한 1과 내력이 한 1의 양은 같아. W external, W internal입니다. 네, 이렇게 나타냅니다. 모멘트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고 충력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고 전단력 뭐 요거는 비틀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항상 2분의 1이 붙는다. 얘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자, 2분의 1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모멘트에 의해서 내력이 한 1의 양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인터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내력 곱하기, 얘가 회전한 각도 얼마냐 하면은,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 회전 각도. 네, 네, 네. 그런데, 회전한 같은 세타 값은 나중에 여러분들 재력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 하면은 세타 값의 것은 EI분의 길이 ML이라고 라는 공식이 있어요. 세타 값은 돌아간 양은 그걸 여기다 대입시켜 붙이면은 2분의 1 EI분의 M이 두 개가 곱해져 M 자승 L 이런 식으로 돼요. M 자승 L 수식이 예.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의한 변형, 그래서 봤을 때 충격에 의한 변형은 2분의 1 충격에 의해서 길이가 늘어난 양인데 델타량인데 요 길이가 늘어난 거. 근데 델타 값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2a분의 n 길이 l. 그래서 충격이 한 1의 양은 2분의 1 2a분의 n 자승 l이 됩니다. n자승 l.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겨? 2분의 1이 어디서 나온겨?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넣는 거죠. 전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단력이 한 요 변형량은 GA분의 VL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대입시켜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톨션, 비틀림이 한 양은 뭐냐면 비틀림에서 이렇게 회전이 발생해 비틀림에서 회전인데 이 회전하는 양은 얼마냐면은 GJ분의 TL입니다.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GJ 2분의 1, GJ분의 T자승 L이 됩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열심히 많습니다. 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 힘이 늘어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누가 눌렀다라고 하면은 불로소득이죠. 이미 하중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하는 이거를 왜 넣었을까? 어, 이게 왜 들어왔을까 모르겠네.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삭제를 해야겠네요. 공약부의 대칭성이 왜 들어가는지 여기에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무조건. 예. 요건 불로소득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기가 힘을 가하면은 자기가 힘을 가한 만큼 변형이 발생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공짜로 움직이는 거야. 불로소득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2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